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한 달만 지나도 수십 개의 새로운 보험 특약이 생겨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생각보다 빨리 옛날 보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추가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보험을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없을 테고 나는 보험 유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5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5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연금 같은 저축성 목적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보통 보험을 어느 정도 지출을 하시나요? 한 달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20년간 납부하면 2,400만 원인데 정작 내 몸이 아팠을 때 보장이 안 된다면 그때 돼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특약 중에서 꼭 필요할 것 같지만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 암보험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암 치료비 특약이 경쟁하듯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치료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암 수술 건수를 보면 약 23,000건, 항암 화학요법이 약 23만 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고 방사선이나 기타 다른 검사 등을 합산하면 이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는 5종 수술비 항목에서 암 수술은 5종에서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도 1차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암 수술비를 가입할 금액이라면 차라리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질병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만 아프면 입원을 할 것 같고 수술을 해도 입원을 할 것 같고 주변에 누가 입원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4년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일수가 고작 2.64일입니다. 반올림 해봐야 고작 3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일 입원했을 때 3만 원 보장 받으려면 월 보험료가 약 16,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20년간 납부하면 약 39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130일을 입원해야 보험료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전에 살펴본 평균 입원 일수가 2.64일입니다. 그러면 1년간 2.64일을 입원한다면 입원 일당을 가입해서 49년 동안 매년 입원을 해야 보험료의 가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 일당을 가입할 거면 진단비를 가입해서 하이 리스크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면 장기 입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데 입원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실비보험에서 급여 80%, 비급여 70%까지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암으로 입원을 한다고 해도 입원 일수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입원비는 불필요한 보험이구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요소구나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약은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후유장애는 상해나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훼손된 상태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질병에 결손이 생기면 가입금액의 후유장애율을 곱해서 지급을 하는 게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100% 지급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구에 있습니다. 바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상태라는 건데요. 그러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장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볼 게 만약 지금 환자의 상태가 일시적인 후유장애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충분히 치료를 했고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는다는 건 의사 입장에서는 완치를 못했다라는 오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를 해보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질병의 인과관계나 아니면 치료가 적법했는지 영구 후유장애가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험사에서 따져볼 수가 있고 이게 민원을 넘어 소송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보험료의 여유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특약은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 특약은 질병 사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의 기본은 우선 나를 위한 보장이 충분해야 한다. 즉 생존했을 때 보장이 충분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가족이 있다 보니까 가족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40세 남성분이 80세까지 1억 원의 사망을 보장받는데 월 보험료가 8만 9천 원 정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의 최대 보장은 80세입니다. 90세, 100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사망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래프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흔히 그 시점을 경제적 정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에 내가 사망을 하면 가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면 종신보험이나 질병 사망을 과도하게 가입하는 것보다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보장으로 가입을 하면 가입 후 20년 동안은 사망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년 후에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40세 남성분 기준으로 26,200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약 8만 9천 원짜리 사망보험금과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사망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암 진단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보장입니다. 우선 일반암과 통합암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암은 어떤 암이든 한 번 발병이 되면 지급하고 소멸이 되지만 통합암 진단비는 약관에 분류된 내용으로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암은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통합암 진단비는 각각 5천만 원씩 최대 6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 차이를 보면 당연하지만 더 높은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보험료 차익분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암을 구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통합암 진단비의 지급 조건입니다. 약관을 보면 지급 조건은 원발, 그러니까 전이나 재발 잔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암 진단비를 가입하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이암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이암이나 암이 중복으로 걸릴 확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나 정말 필요성에 의한 게 아니라면 통합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암 진단비입니다. 지금까지 암 진단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불필요한 암 진단비가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약관 내용이 일반암 진단비 약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소외감, 고해감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암 진단비에서 소외감과 고해감을 모두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반암 진단비는 상위 보장, 소외감이나 고해감은 하위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만 잘 구성을 해주셔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특약을 확인했으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은 또는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은 잘 구성이 되어 있나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가입된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이나 가입 내용 증명서를 팩스, 이메일, 우편 등 편한 방법으로 받아보고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앱 등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실 카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측 하단 더보기란 클릭 후 상단에 자산 탭을 클릭하면 보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본인 인증을 하셔서 내가 가진 보험 전체 내역을 쉽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복잡한 방법 없이 손쉽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분석받고 싶다 하시면 굿밸런스 보험에 문의를 주시면 현재 고객님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보장이 충분하고 어떤 보장이 미흡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전체적인 방향의 컨설팅 및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굿밸런스 보험에서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보장을 못 받거나 불필요한 리모델링으로 낭비되는 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해일로부터 1년입니다.